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약간의 좀 지루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여느 때와 같이 주말 기간에는 많은 소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나온 정보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청원에 관한 것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관련된 청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서 동참을 해 주심으로써 힘을 실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자로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일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굉장히 작은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고,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과 기존 증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청원 올려도 말 그대로 개돼지 취급밖에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장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하고 난리를 쳐도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런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은 뒤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누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머지가 데브넷에서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더리움 2.0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브넷과 머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데브넷이 무엇이냐? 데브넷은 네트워크 안에서 이더리움 2.0에 대한 구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더리움 2.0에 앞서서 테스트 및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머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작업증명 합의를 지분증명으로 대체하는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특히 이더리움 2.0을 완전히 활성화시키고 샤딩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중요 업그레이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들을 통해서 이더리움 2.0으로 바짝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2.0 다음에는 이더리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 소각과 더불어 가지고 2.0 출시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새로운 주소 숫자 155,230개가 등록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새로운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면에 이 거래소의 그동안에 이더리움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었는데 최근에 거래소 입금량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투자자들이 3,5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 수익 실현을 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더리움의 매도 압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떨어진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3,200달러대를 주시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한 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알트 시즌의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테크랩이라는 분석가. 2017년도 알트 불장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이쯤 와있다라고 하면서 알트코인 전체 지총 차트를 비교를 해줍니다. 보시면 약간 하락했다가 올라가는데 지금부터 약간 하락한다는 소리일까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알트코인도 몇 개가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트리아스라는 큐코인 코인,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지켜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포카다, 다음으로는 DYDX 등등을 많은 분석가들이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알트코인 들어가기 좀 껄쩍지근한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에 비트코인 조정 받으면은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낮은 단위, 예를 들어 1,000원어치, 10,000원어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비트코인 하나에 5천만원, 6천만원 한다며 나 그 돈 없어서 못 사, 아예 투자 엄두도 못 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를 알리자. 사토시를 알리게 되면 사토시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 사토시에 대해서 알리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손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토시라는 것도 전에 명칭을 바꾸자라고 했었는데, 빛으로 바꾸자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사토시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로고를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슨 안테나 같이 생긴 거, 지렁이, 그리고 옆 지렁이, 갯지렁이, 일반 지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네요. 언젠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 사토시 하나가 1달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런 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정부. 지난 8월에 의회가 승인한 비트코인 신탁으로부터 400만 달러어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자, 이 400만 달러로 무엇을 하느냐? 동물병원을 짓겠다라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을 통해서 엘살바도르에 있는 동물들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미국의 온라인 주식 거래 서비스인 public.com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 거래를 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하면은 밀리죠. 지금 현재 로빈후드, 페이팔 등등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지 않으면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서 조만간에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되는 광경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렉 포스라는 양반이 신용부도 수합이라는 자신만의 계산법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책정을 해봤더니 지금보다 최소한 30%는 더 올라야 그나마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렉 포스가 누구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렉 포스는 월가 출신으로서 캐나다의 가장 큰 디지털 자산 매니지먼트 회사 3iQ 비트코인 ETF를 캐나다에서 출시한 회사죠. 3iQ의 창업자입니다. 이 양반이 주권 통화의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이용한 비트코인 내재 가치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적어도 1조 3,300억 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조 300억 달러인데요. 3천억 달러가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그냥 보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30%라고 하는데 더욱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비트코인이다. 완전히 저평가됐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비트코인 저평가됐기 때문일까? 계속해서 하락 및 조정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 나올 것 같아, 조정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조정 나올 듯 하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비트코인. 어느샌가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다가 둥그스름한 바닥을 형성하면서 재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인들이 길을 모으면 위로 보통 쏘거든요. 자, 하락 없이 비트코인 계속 상승 갈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의 나잡아봐라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불 채널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채널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볼린저 밴드 압축되듯이 변동성이 압축될 때마다 큰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위로 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당 채널 같은 경우, 특히 추세선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3개의 주봉 캔들이 없었을 때 굉장히 암울해 보였었거든요.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면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 드라마틱하게 W를 만들면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비트코인. 과거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갔을 때 과거 이전 고점을 뚫은 후 내려와가지고 이전 고점 자리에서 지지 확인을 한 후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는 좋지만은 거시경제는 좀 뒤숭숭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참고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토마토밭에 목캔디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